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 아까 방송하면서 느낀 건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팩트 폭력 시간이고, 짧고 굵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느낀 건데, 살면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살아가면 필요한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능력에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특히, 어떤 일을 결정한다거나, 이 조직사회에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특히 직장 같은 데 다니고 하면 나한테 어떤 임무라는 게 주어졌을 때 내가 도저히 가능성이 안 보이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위험성이 많이 따르고 이거 해봤자 분명히 내한테 손해있게 딱 보이다고 하면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이걸 못 지킬 것 같다.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그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살다 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물건을 주문 제작하는데 우리한테 정말 너무 어거지 같은 게 왔어요. 근데 거긴 급하다고 해달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불량 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약속 시간 못 지킬 것 같아. 근데 그쪽에서 자꾸 해달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 해달라고 자꾸 조른다고 해줘야 돼요? 그랬다가 탈라면, 그랬다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물어달락 할 거 아닙니까? 책임 달락, 어, 책임지고 해달락 할 거 아니에요? 변상해달락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겪었던 중소기업도 그런 경우 진짜 많았어요. 이거 도저히 못 해줄 것 같아. 그,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저희 하다가 절단 납니다. 이거 저희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거 그냥 도로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꾸 밀어붙이는 거야. 안에서. 도로 가져가기 애매하다고 하면. 그래 했어요. 근데 정말 작업자들 말대로 불량이 나왔어요. 나중에 이거 불량 난 것 때문에 손해를 누가 감사할 거냐. 이거 가지고 나중에 싸우는 거야. 아니 제가 처음부터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안 한다고 하면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자꾸 밀어붙입니까? 처음부터 저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야 그래도 네가 작업했으니까 이제 네가 책임져야 될까? 이런 거 정말 싸우는 거 정말 많이 봤어요. 이게 현대 진행형이에요. 정말로.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그 능력과 탈 수 없는 일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책임 못 질 만한 거는 미리 얘기해야 큰일이 발생 안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적정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적정 용량.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들, 집어삼킬 수 있는 것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 내 능력과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감안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한 큰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밥을 한 그릇밖에 못 먹는데 갑자기 네 그릇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에서 탈납니다. 그때 하루 종일 뒹굴어요. 내가 주량이 한 병밖에 안 되는데 네 병, 다섯 병 마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생지옥을 왔다 갔다 거립니다. 남자분들 공감하시죠, 여러분? 남자분들. 여기 그런 분들 있죠?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책임질 수 있는 게 이거, 책임 못 질 수 있는 거. 이것도 구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감당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알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내 책임 못 집니다. 못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무조건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일들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 조직사회 경험하면서 인생 살아보고 느낀 거는 인간의 능력은 무한한 게 아니라 한정적인 겁니다. 도전하면 불가능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도전해도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예요. 특히 일적으로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철저히 구분 짓고 그거를 딱 파악하는 것도 재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노력하면 다 된다.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거 내가 안 되는 것들, 할 수 없는 것들 괜히 책임지고 다 감수했다가 망하거나 골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능력을 할 수 있는 것만 딱 가고 쥐고 가는 게 낫지. 안 되는 거,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도저히 내가 가진 환경상 달성할 수 없는 거, 그거 된다고 쥐고 있으면 원래 되던 것도 안 됩니다. 원래 되던 것도. 그 음식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음식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정말 잘하는 음식만 해가지고 메뉴를 짜야지. 내가 해봤자 맛도 안 나오는 거, 안 되는 거, 그거 해가지고 메뉴 올려봐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있던 손님들 다 떠나갑니다. 있던 손님들 다 떠나가요. 그냥 원래 자기가 잘 만들었던 메뉴 한두 가지만 잘하고 있어도 사람들 많이 와요. 여러분들 왜 음식 맛집 같은 것도 보면 메뉴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다. 맛집 같은 경우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맛집 같은 데 가면요. 메뉴가 안 많아요. 한 세네 개밖에 없어요. 근데 장사가 잘 돼요. 왜냐? 자기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자기들이 정말 잘 만드는 딱 그것만 하거든요. 내가 아는 맛집은, 내가 아는 맛집들은 가렸어요. 맛집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메뉴가 많지가 않아요. 어딜 가더라도 메뉴가 많지가 않아요. 딱 그것만 만들어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저기 대구에 그 맛집 중에 그 지는반점이라고 있어요. 지는반점.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봉천주교에 가면 대봉천주교 그 뒷골목 가면 있는 반점이 있거든요. 거기가 좀 유명해요. 그 맛집 유튜버들이 많이 갔었어요. 거기 가보면 그렇다고 막 엄청 맛있다 이건 아닌데 거기 가면 메뉴가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짜장면하고 짬뽕 탕수육 볶음밥 네 개 끝이에요. 뭐 다른 뭐 유산슬 양잡피 뭐 고추 잡채 이런 거 없어요. 딱 네 가지가 끝이야. 그런데도 장사가 매진이 돼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애시당초 그 집은 짬뽕이 맛집이고 짬뽕 외에 다른 거 뭐 메뉴 만들어봐야 어차피 못 만든다는 거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분야의 맛집이랑 다른 음식도 무조건 다 잘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저것 다 건드리겠죠. 이것저것 막 족발 만든다고 해서 뭐 떡볶이, 순대, 뭐 비빔밥 다 건드려봐요. 다 되겠습니까?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맛집에 정통하신 분도 그 분야의 맛집인 거지. 다 맛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중국집 이연복 셰프가 다른 거 만든다고 해서 다 잘 되겠어요?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 같은 것도 맛집 같은 것도 자기 준역 분야가 있어. 자기 준역 분야가.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자기 못하는 분야가 있어요. 요리사 분들도 셰프분도 인정합니다. 내가 잘하는 건 이거다. 근데 저건 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장담 못한다. 안 해봐서 나 모른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선택과 집중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런 순간이 굉장히 많이 찾아온단 말이죠. 음. 무조건 할 수 있다. 무조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다 엎어지고 시간만 날리고 돈 날리고 아니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 세상에 살다 보면 진짜 허다합니다 이게. 정말 허다해요. 내가 될 수 있는 건지 안 될 수 있는 건지 내가 잘 압니다. 내가 잘 알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2번은 제가 맛집을 통해서 이제 살려드렸는데 3번은 뭐냐 하면 안 된다고 미리 얘기하면 욕 한 번 먹는 게 이득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회생활 하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아까 저 다니엘님 저 핵동인동이 왜 그런지 아세요? 욕을 안 먹으려고 하다가 배로 얻어먹은 거야. 여러분 그런 사례 맞죠? 저게 보통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거절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일할 때도 안 되면 안 된다 하면 에이 씨발 이런 것도 못하냐 하면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욕을 배로 얻어먹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전 사례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싫은 소리 한번 그냥 잠깐 안 들으려고 하다가 곱절로 드는 거예요 곱절로. 제가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 제가 운전면허증 따고 얼마 안 됐을 때 야 너 운전 자녀락 하니까 죄송한데 저 장롱입니다. 저 핸들 한 번도 잡아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얘기하니까 제가 저한테 막 핀잔하는 거예요. 남자 새끼가 뭐 차도 없고 너 그럼 운전면허 왜 딴 거냐 하면서 예? 아 그냥 뭐 예전에 경찰 시험 봤을 때 운전면허 필요하다 그때 딴 것뿐입니다. 하면서 아직 차 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얘기했어 그냥. 내한테 좀 핀잔 하더라고 그냥 뭐 어? 남자가 차가 있어야지.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럼 그때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가 치였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이라니까. 근데 운전도 뭐 자업운전도 갑자기 운전할 수 있다 해버리죠. 그러다가 막 나쁜 가다 사고 나봐요. 요걸 겁절로 얻어먹는다, 겁절로. 진짜로. 사람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욕을 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욕 먹는 거 싫어하죠? 나도 싫어합니다. 욕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싫어요. 근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 생활 해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욕을 안 먹고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선택을 해야 돼요. 한 번 먹고 치울 거냐, 아니면 나중에 한 번 안 먹으려고 그냥 안 된다고 얘기 안 했다가 나중에 곱절로 먹을 테냐. 근데 후자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후자인 경우가. 그 싫은 소리 한 번 안 들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이게 누가 인 거냐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쌍욕 먹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깨지는 경우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뭔가 하다 보면 책임이라는 걸 많이 져야 되거든요. 책임이라는 거를. 어떤 일은 하든 간에 우리가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돈을 받게 되면 그 돈은 받은 만큼 그 값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막거나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이제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내 소관도 아닌데 그냥 할 수 있다, 된다. 아무거나 막 받았다가
나중에 안 돼버리면, 안 돼가지고 이제 욕 그지같이 먹고 깨지고 회사에 문제 생기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사회초년생분들. 그리고 다니엘이 명심하십시오, 이거. 자, 그 네 번째. 애초에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있고, 애초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아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뭐냐면, 아마 장건강님은 잘 아실 거예요. 공무원들이 보면 자기 일 말고는 남의 일에 사사건 개입한다거나 하지 않잖아요. 근데 공직사회에서는 그래야 돼요. 왜냐? 그렇게 했다가 내가 그렇게 나서면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뭔가 행동으로 뭔가 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내가 져야 되거든요. 근데 괜히 잘 모르고 움직였다 그런 책임진 사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기사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인데, 공무원들이 보면 자기 일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자기 일밖에 안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내가 피해 볼 일이 안 생겨요. 내가 일한 분야 내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 아닙니까? 내가 맡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건데, 내 일도 아닌 걸 맡아서 했다가 좆대 버리면 그 누구 하나 책임져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커버 쳐준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짭밥을 먹어서 자기 일밖에 안 해요.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일 말고는 다른 사람들 깨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름의 생존 반식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시간과 능력 그리고 어떤 그런 노력은 한계치가 분명하고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해낼 수 있는 게 있고 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거를 이제 맡았을 때 내가 책임지고 소화할 수 있는 게 있고 소화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를 내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능성이 무조건 무한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겪다 보면 한계점에 굉장히 많이 본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걸 감당할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 직장 생활 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몇 번을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안 되면 안 된다. 못하면 못하겠다. 얘기하세요. 명시적으로. 그냥 어물쩍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세요. 전 이거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못하겠습니다. 몇 번을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저 여기 못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팀 예외입니다. 제가 기술직이다 보니 특정 업무 담당자가 없으면 제가 해야 합니다. 문제는 제가 담당자가 아닌데 타부서에 도와달라고 하면 많이 합니다. 전 잘 모르는데 그럼 왜 모르냐고 되게 한심함. 그게 아마 장관님 직무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일반 행정 안 그렇잖아요. 일반 행정은. 일반 행정은 자기 일 아니면 신경 안 쓰잖아요. 내 일 아니면 신경 안 쓰잖아요. 그 업무 공정 안 되는 게 이 공직사의 최대 단점 아닙니까? 자기 일 아니면 신경 안 쓰니까 타부서에 도와달라고 해도 잘 안 도와주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내가 어떤 일을 맡더라도 어떤 일을 맡는데 어떤 부탁을 받더라도 무조건 해주지 마세요. 무조건 해주지 말고 해주기 전에 부탁을 듣기 전에 내가 이걸 100% 달성할 수 있는 건지 소화할 수 있는 건지 몇 번을 생각해도 확신 가능성이 없는 건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죄송하지만 이거 뭐안 된다. 뭐 얘기해야 됩니다. 돈 관계도 마찬가지. 돈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게 뻔하면 빌려주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지 않을 뿐더러 내가 갚지 못할 것 같아서 애초에 빌리지도 말아야 돼. 은행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나중에 이거 뭐 빚져가지고 못 갚을 것 같은 대출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장사 같은 것도 내가 나중에 이걸 채무 변제할 만한 어떤 가능성이 안 보인다면 장사도 함부로 벌린다거나 대출도 한 번 더 받아서는 안 돼요. 보통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 신경 안 쓰죠? 신경 안 쓰죠. 그러니까 가계대출, 가계빚이 1인당 7천만 원, 8천만 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 야, 빚 안 받고 장사 안 하면 어떻게 장사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부탁이나 오더나 제의가 들었을 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못할 것 같으면. 저는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얘기하셔가지고 나중에 큰 손해를 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욕 한 번 먹고 치우는 게 현명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